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컨벤션 경영학과 석사 졸업하고 석박사 한 6년 정도 김보석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 박사과정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대학 졸업하면은 취업을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은 극소수 학우분들이 좀 많이 가게 되는데 이제 박사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학부를 이제 문화관광학과를 나왔거든요. 관광학과다 보니까 뭐 호텔이나 마이스나 아니면 관광이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학부 때 다양하게 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이스 산업론을 배웠었는데 세계 물포럼이라는 행사를 이제 준비하시던 이지PMP에 다니시던 분이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이지PMP에서 준비하던 행사였는데 행사 도중에 이제 자격루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강사긴 한데 이제 교수님이 얼굴이 이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수업을 뛰쳐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장소가 엑스코여서 이제 대구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맨날 뭐 어제 2시간밖에 못 잤다 3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시는데도 되게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 보이고 재미있어 보여서 마이스 쪽으로 한번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학부가 관광학이라서 이제 많이 못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석사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진학은. 네. 대학원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 뭐 부모님, 지인, 친구분들 등등이 어땠는지. 학부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또래들은 공부를 또 하냐라는 반응이 진짜 많았고,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뭐 관광학과인데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죠. 일반 사람들은 마이스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근데 교수님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학부 교수님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 네, 그러면은 그 마이스 분야에서도 포럼 같은 경우는 컨벤션 쪽이잖아요. 마이스 그렇죠. 분야에서 네네. C에 해당하는 컨벤션인데 네네. 그 마이스 산업 4가지 분야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전시 쪽으로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석사 처음 면접을 보고 들어올 때는 축제나 이벤트 쪽에 좀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학부 때 이벤트나 축제 쪽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철원 교수님께 이제 컨택을 했는데 김철원 교수님이 연구실에 자리가 없다. 진짜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김철원 교수님 연구실에 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여서 너 자리까지 없다. 근데 김모석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자리가 좀 있으니까 혹시 거기 들어가서 해보지 않겠냐 하셔서, 그때는 이제 잘 모르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보석 교수님과 처음 만나게 됐고, 이제 김보석 교수님이 이제 전시 컨벤션 쪽이셔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진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전시 분야를 그쪽으로 다루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전시산업 발전 계획이나 전시산업 지원, 그리고 전시 주최 등 다양하게 또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김봉석 교수님 연구실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다른 교수님들은 어쨌든 조금 분야가 좀 넓으신 반면에 김보석 교수님은 정말 전시에만 특화되신 분이어서 전시에 관련된 거는 다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연구실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나 프로젝트들은 정부 정책이랑 관련된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시장을 건립할 때나 이제 뭐 이런 것들 정책적인 것들 하고, 아니면 전시 주체나 전시장에 대한 이제 컨설팅 같은 것도 조금 하시고, 전시 관련된 건 이제 다방면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주제가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겹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할 때도 있지만 요새는 조금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시즌인데요. 먼저 전시산업 50년사 발간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시산업이 이제 50년이 조금 넘긴 했는데 50년간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책을 발간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시산업에 대해 이제 위기가 왔는데, 이제 전시산업에서도 이런 위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나 아니면 전시산업 내에서도 이제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라서 이번 기회에 위기 대응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전시산업진흥에 발주를 해서 저희한테 국가 재난 시에 이제 전시산업의 위기 관리 대응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연구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짜잘한 건데, 이제 서울시에서 또 이제 전시산업을 이제 좀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성과평가를 해달라는 그 용역도 이제 작게나마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바쁘실 것 네, 같아요. 바쁘죠. 아무래도 한 학문을 깊게 파고든다는 점 때문에 이제 대학원 진학을 꺼려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힘든 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학문만 파다 보니까 내가 이거랑 안 맞으면은 또 4년의 시간을 또 허비할 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대학원 진학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냥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보다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계시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혹시나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가볍게 한다고 해도 맨날 똑같은 것만 질문할 수 없으니까 새롭게 이번엔 어떻게 성과를 측정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힘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숫자를 많이 만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수익성을 측정을 한다거나 비용을 측정하거나 할 때 숫자가 이제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발견하면 다행인데 교수님이 발견하셨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진짜 몇 번이고 더 확인하는 수밖에 그렇죠. 이게 제가 확인할 때는 안 보이거든요. 꼭 남이 확인해야 또 교수님이 확인해야 그 숫자가 잘 틀린 게 보여서 그럴 땐 힘들죠. 연사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교수님 연구실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능력이나 뭐 마인드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지. 사실 교수님의 관점과 저의 관점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교수님은 일단 조금 열정이 있고 하면은 그거를 진짜 가장 우선시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 학생들이 있으면은 더 잘하는 학생이 있고 당연히 조금 더 못하는 학생이 있고 이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능력을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좀 어떤 일을 주면은 하고 싶어 하고 해내려고 하고 마인드로 따지면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학부생들을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시켜서 교수님들이 많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사실 프로젝트 할 때 학부생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수님이 꼭 학생들을 이제 참여를 시켜서 경력으로 남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부생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엑셀을 잘 다루는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잘 다루는 친구 진짜 좋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PPT를 잘 만드는 친구. 네, 사실 별거 없죠. 그냥 엑셀 잘하고 PPT 잘하는 친구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요즘 또 근무 스타일로 워라벨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봉석 교수님 연구실에 계시면서 박사님의 근무 스타일이나 생활 방식은 어떠한지 또 궁금해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출퇴근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출퇴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죠. 회사를 다니면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면 다행이고 더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병원이라도 한번 갈라치면은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내가 조금 그렇게 좀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대학원을 진짜 강추드려요. 강추드리는데 이제 다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교수님이 나오시는 날에는 나오고 보통 저는 요새는 출근 시간은 한 점심 12시쯤에 출근을 해서 잠깐 아직 놀라긴 이르고 12시쯤 출근을 해서 일이 없는 날에는 6시에 퇴근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일이 조금 있고 교수님이 이제 저녁 수업이 있으셔서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거나 하면 교수님이랑 식사를 하고 저녁에 한 8시 뭐 이 정도까지 있을 때도 있고 일단 일반적인 루틴은 그렇고 교수님 요새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정도 나오시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제 고정으로 그렇게 나가고 그 외의 시간은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있거나 뭐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프로젝트에서 맡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해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 편인데 일이 요새는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거의 매일 12시, 12시에 집에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바쁘지는 않고 이렇게 바쁠 시기에는 진짜 좀 늦게 가기도 하고 진짜 밤을 새기도 하고 뭐 그런 날들도 있고 뭐 없을 때는 그냥 어디 여행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을 보러 가야 되거나 뭐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이 정도는 그냥 교수님 다녀올게요 라고 하고 자유롭게 좀 가도 되는 분위기여서 워라벨은 좋은 편이지
하지 않을까 저도 싶어요. 네. 이제 박사과정까지 수료하시고 그 이후에 진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다들 뭐 교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깜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면은 보통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일을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고 여기도 컨벤션과가 있지만 이제 지방이나 그쵸. 다른 전문대 같은 데도 컨벤션과가 많이 있어서 그런 데에서도 뭐 강의를 하시기도 해서 저도 고민 중이긴 한데 당분간은 저는 교수님 밑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배울 생각이고 교수님이 이제 가끔씩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이제 제가 배운 것들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갖고 하는데 강의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아직 딱 진로를 정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요즘 시기에 진짜 빠질 수 없는 그런 질문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근무 형태나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이전과 변한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뭐. 사실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익숙해진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요새는 이제 옛날이랑 비슷해지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막 이때는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잘 안 나오시고 댁에서 하실 때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집에서 각자 할 일들 하고 교수님하고 통화로 컨펌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잠시 변화된 적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제 발주해준 곳하고 연구에 대해서 이제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랑 이제 대면으로 회의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생략을 하기도 하고 중간 보고는 생략하시죠 해서 이제 생략을 할 때가 제일 좋았고 아니면 이제 뭐 서면으로 이제 보고를 한다거나 근데 화상으로 했던 적은 발주처랑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서면으로 다 된 것 같아서 그 정도 차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스 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마이스 업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교수님도 항상 요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전시 쪽이니까 전시회 쪽으로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팬데믹 상황이 이제 계속 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되다가 결국엔 극복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 이 두 가지 이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계속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전시회 같은 이제 비대면의 그런 행사들이 많이 점점 이제 발전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온라인 전시회가 막 와 진짜 너무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만한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대면과 비대면을 비교했을 때는 대면이 훨씬 성과가 좋으니까 온라인 전시회가 아직까지는 막 대체할 정도의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팬데믹이 계속 간다고 하면 그래도 온라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주최자나 아니면 디자인 설치나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이거를 좀 많이 대비를 하게 되었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팬데믹이 가다가 이제 좀 극복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대면으로 이제 돌아갈 수는 있을지라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온라인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온라인도 같이 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이벤트나 행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 이제 일정한 페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사실 취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자기의 성과와 상관없이 이제 일정한 페이를 받고 그런 게 좀 보장이 되니까. 근데 이제 대학원을 고민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학비는 학비대로 나가고 또 일정한 페이를 받을 수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장학금이라던가 뭐 이런 돈과 관련돼서는 또 특히 학부 출신인데 대학원을 오면은 그런 지원들이 많이 있고 대학원에서 행정실 조교를 하거나 하면은 학비 지원도 되고 교수님 프로젝트나 연구들을 참여를 하게 되면은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페이를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어쨌든 학벌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알았으면 좋겠고 대학원에 오면은 학부생처럼 공부하지 않거든요. 밤을 새서 뭔가를 까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듯이 궁금한 걸 더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뭔가 좀 그걸 답답하거나 공부를 어떻게 또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식을 넓혀간다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좀 와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업계에서 어느 정도 실무적인 거를 얻으셨다고 해도 학계로 오셔서 또 다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학계에서 다루는 것과 업계에서 다루는 것들이 물론 조화도 되지만 각각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아직까지 어느 정도로 진로를 갈지 잘 모르겠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할 경우에는 저는 대학원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네.